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4시 10분입니다. KBS 어제 SBS 스페셜 난독 시대 혹시 보셨나요? 책을 읽는 것, 책을 제대로 읽는 것,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재밌게 풀어놨더군요. 장문의 기사,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나 통찰이 있는 좋은 기사를 찾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설사 좀 있다고 해도 그런 뉴스들을 스마트폰에서 제목만 보고 대충 훑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단 하나도 자신의 식견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식견으로, 통찰로 제대로 사회 현상을 판단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치자에게는 유리하고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사회가 됩니다. 속이기도 쉽고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을 2주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클로징 부분에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와 투표는 같습니다. 투자와 투표 모두 헛갈리기 쉽고, 결정하고 나선 후회되고 또다시 결정하는 순간이 와도 또 헛갈립니다. 수많은 경제 재민의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판단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투자도 잘하고 투표도 잘하고 소비도 잘하는 방법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떠한 정보라도 늘 의심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세 가지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소인데요. 특히 이 소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라서 어느 때보다 빨리 국산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8년 전에 일본산과 맞먹는 99.9999% 이상의 이 수소를 추출해냈지만 투자를 못 받아서 사장됐다는 보도가 국민일보에서 나왔죠.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가 문제였다는 보도였습니다. 반도체에 필요한 이 수소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문자 들어와 있네요. 손세아님, 중복에는 역시 최경영의 경제쇼죠. 아,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삼계탕 반쪽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더군요. 투자와 경제 흐름을 적확하게 분석하고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일본이 또 아닐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요즘 일본이 아니면 주제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예. 물론 이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예. 선정하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분 주제를 선정하면.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예. 한국 경제, 일본 경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예. 지난번에 홍춘욱 박사도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렇죠. 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경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또 자본시장 이런 예. 부분들도 있고 약간 일본 경제가 어떤 형태, 그다음에 뭐 자본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를 거쳐서 현재가 됐느냐 예. 하는 부분들 하나 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예. 과연 어떤 그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요. 일본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부문별로 다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해본 거는요.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딪힌 거의 첫 번째 경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부딪힌. 예, 그렇죠. 그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형태였었죠. 예. 근데 그 경제적으로는 거의 부딪힌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본 경제가 그리고 일본 경제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뉴스에서 상당히 그 얘기가 많이 됐던 경우는 예. 81년도에 우리가 5공화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5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일본의 차관을 빌리러 갔었거든요. 40억 불 차관을 이제 빌려달라고 갔었는데 일본이 그때 굉장히 굴욕적인 조건을 내걸었었죠. 예. 그러니까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한국에 교육을 위해서 차관을 준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아, 교육을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야 2세 교육을 우리가 일본에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명목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야기가 많을 수는 없었겠죠. 군사 독재 정권 예, 그렇죠. 시절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형태가 됐고요. 40억 불을 그때 빌려오긴 했습니까? 결국 이제 빌려오기는 했었죠. 그래요? 예, 그렇게 했었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많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얘기가 됐던 게 예. 아시는 것처럼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예. 우리가 일본에 가서 돈을 빌리겠다고 이제 그걸 했었거든요. 그 예. 당시에 는 뭐 전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들은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얘기가 된 걸로는 한 200억 불 정도 일본에다 이제 그 돈을 긴급하게 예. 빌리려고 했었는데 결국 뭐 일본이 노를 하면서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환위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야.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번 같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세게 부딪히거나 이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번이 처음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흥미롭습니다. 예. 65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일협정 때도 군사 독재 정권이었고 81년 때도 군사 독재 정권이었는데 그때는 여하튼 어떤 조건을 붙였든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예. 또는 그 65년 한일협정 같은 경우는 자기들 생각으로는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예, 그렇죠. 우리 차원에서는 이제 배상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끝난 거다라고 예. 일본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두 정부 다 군사 독재 정부 일종의 민주주의 정통성이 없는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는 측면이 예. 가장 눈에 띄네요. 예. 97년에는 그래도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였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 정통성이 있었고 예. 그런 측면에서 군사 독재 정부는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통성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특히 일본에 가서 그렇게 비굴하게 예. 협정을 맺거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그 생각도 면도 듭니다. 있고요. 또 예. 하나 이제 큰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뭐 81년 그다음에 97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들이 보게 되면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맞부딪혀 봐야 우리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일본이 얘기하는 모든 조건들은 빨리빨리 들어주고 끝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겠네요.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예.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한국하고의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뭐 신경 쓰고 말고 할 거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너희는 들어야 돼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변화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변화한 이유가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위상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 위상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예. 이래서 서로 간에 이제 정도는 서로 그래도 자리를 마주하고 서로 간에 얘기해 볼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한국 경제하고 일본 경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부딪힌 것은 여러 번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는 경우는 이제 서로가 만만하니까 예, 그렇죠. 비슷하니까 이제 싸우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일본 수출 규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7월 초만 해도 우리가 손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가면. 거의. 예, 근데 예. 이제 다른 분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그런 형태였었죠. 이제 우리가 해봐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계속 열세이니 예. 해봐야 이제 뭐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국 정부가 중간에 스탠스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형태로서 갔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이유 때문만 발생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도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부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런 거에서 이게 그렇게 뭐 우리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매듭을 한번 이렇게 지어보자 예.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 수압 분석이라고 경영학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한 기업의 수압이라는 게 S가 이제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그리고 예. 기회와 위협, 어퍼추니티와 스레시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강점과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강점과 약점이 있고 기회와 위협이 있을 텐데 예. 일본의 강점만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키고 한국은 약점만 부각시키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위협할 수 있는 것들만 크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아예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 예. 요 침체 사실 일본이 오랫동안 침체기를 오랫동안 침체죠. 예. 겪어서 예.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이 남아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일단 아무튼 뭐 한 세 가지 지표 정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요. 제일 대표적인 지표가 GDP니까요. 예. 일본 GDP가 지금 5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예. 우리나라의 대략 한 3배 정도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GDP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인구가 얼만큼 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1인당 GDP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인당 GDP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3만 1,000불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GDP 1인당 GDP가 3만 9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3만 9천 불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 이게 참 봐야 될 게 우리가 원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구 5천만 명의 1인당 GDP 3만 불. 그게 3050. 예, 3050.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의미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물론 쿠웨이트 같은 데 보면요. 한 70년대 후반 되면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가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건 나라가 워낙 인구가 석유.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예. 대신에 보게 되면 5천만 명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규모가 상당히 되고 그럼요. 대신에 3만 불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이 벌었다라고 예. 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예. 이 30, 50 클럽을 제일 먼저 들어갔던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1992년도에 처음으로 30, 50 클럽에 들어갔고요. 미국이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튼
경제의 버블 피크기를 지난 다음에도 그런 정도의 힘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였었는데요. 예. 일본은 27년 동안 계속 3만 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27년 동안 27년 동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4만 불대로 넘어가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본 경제가 잘 돼서보다는 환이 강세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3만 불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형태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년마다 한 번씩 만 불씩이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12년마다 한 그러니까 번씩. 그러니까 만 불을 넘어가고 12년 정도 지나면 2만 불을 넘어갔고요. 다시 또 12년이 지나면 또 3만 불을 넘어갔고. 대단한 나라네요. 예, 이런 예. 형태가 돼서 상당히 이제 많이 그 폭을 좁혀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요 뭐 1인당 GDP나 이런 총량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개별적인 이런 지표들에서 상당히 뭐 많이 쫓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개의 지표로 일단 수출 이런 거 한번 예.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가 많이 운영이 되어 그랬죠. 왔고 일본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수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양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액이 7,300억 불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6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좁혀지는 형태죠. 그러네요. 예, 예. 예. 이 수출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무역액, 수출액 중에서 그 나라의 수출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렇죠. 이 비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93년도에 10% 정도였습니다. 예. 이게 2009년도가 되면 4% 정도가 되고요. 지금이 얼마냐면 3.3% 정도입니다. 3.3%. 예, 예. 우리나라가 이게 3%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2018년 현재 3%. 예, 예. 그러니까 예. 두 나라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 지표를 보시면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 것 그럼요. 같고 예. 일본도 역시 우리를 볼 때 굉장히 과소평가한 것 같고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일본을 볼 때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굉장히 잘 나갈 때 일본으로 생각해서 너무 또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안이나 정책 대안이나 아니면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너무나 과소평가를 해버리면 사실 공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로 비교를 하자면 예. 공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비만 하다가 골만 네. 골만 먹고 그냥 경기를 질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거든요. 최선이 돼야 이제 무승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은 어떤 역전골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의 공격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러면 축구 전술로도 뭐 엉터리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 경제와 우리 경제의 국력의 크기 이런 예. 거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유튜브에서 여러 말씀들도 있고 문자도 지금 오고 있는데 3945님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말씀대로 1번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습니다. 가장 아무튼 예. 그동안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예. 가장 아무튼 속 시원한. 속 시원한 얘기라고 볼 수 예. 있죠. 그래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러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도 하셨고 예, 그렇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뭐랄까요 완전히 한국 사회를 바꿔버리는 그런 정책을 많이 예, 하긴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유튜브에서 리님이죠. 이제야 경제 독립에 나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맞습니다.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과소평가할 안 필요도 되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요. 정말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문자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렇게 잘 나갔었단 말이죠. 90년대 초반까지. 예. 그러다가 이렇게 꼬꾸라지게 된 원인은 뭔가요? 일본 경제 그 전후의 일본 경제 특히 뭐 60년대를 넘으면서부터 일본 경제가 올라왔던 걸 보면요.
한마디로 정말 굉장히 눈부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련을 제외하고 소련이 미국도 경제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럴 때를 제외하고 예. GDP 규모에서 미국의 60%가 됐던 나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나라 중에서 그게 일본이 유일한 나라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고 지금은 예. 워낙 많이 쪼그라들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일본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이었다가 잃어버린 20년 됐다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됐던 이제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얘기했던 게 왜 그거죠. 이제 버블이 터졌고 그 버블을 잘못 다뤘고 이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됐다라고 많이 하는데 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석하는 그런 정도였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해석에서 보다 더 나가서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우선 캐치업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캐치업 경제가 뭐냐면 예. 그게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다른 선진국들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발명을 해내면 예. 그런 부분들이 시장화되거나 그럴 때 빨리 쫓아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예. 전략인 거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냐면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이 된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런 캐치업 경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세계 제2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초적으로 본인들이 뭔가를 개발해내고 이러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계에 부딪혀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우리도 이런 거는 사실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 하나다라고 예. 일단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 경제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예. 중간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는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형태에 부딪히는 형태가 됩니다. 아, 이것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예. 그때의 경제 체제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가 60년대가 미국의 최대 번영기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들어가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월남전에 들어가서 거의 만신창이 맞습니다. 돼버리는 형태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이 전자산업으로, 그 다음에 독일이 기계와 자동차 산업으로 쫓아오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를 못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맞습니다. 예. 나중에 가면 기축통화까지 흔들려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80년대 되면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미국은 지는 해고 일본은 뜨는 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일본이 미국을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설이나 영화도 굉장히 많이 예,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 그때의 이 미국이 이제 그 체질 개선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미국 전체를 다 이렇게 뒤집는 형태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얘기들,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인력을 조정한다든가 M&A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다 진행이 됐던 거였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전략 이런 것들이 그때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냐면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이게 우리가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신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금융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그거는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 이런 쪽으로 넘긴다 이 전략을 그걸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그런 전략을 쓰지를 못했죠. 그냥 90년대에 굉장히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떼어나가는 데에 그냥 급급을 하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체질이 개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썩 훌륭한 경제 구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동안 20년 동안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예. 체질 개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요. 잃어버린 20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렇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본은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원래 수준이 그렇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자괴감이 크군요. 이렇게 그쪽도. 경제가 굉장히 좋다가 점차적으로 나빠져서 성장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모델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유럽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 영국이나 이런 데 성장률이 1%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형태였었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결과는 보게 되면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그래서 이렇게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체질이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그런 쪽으로서 들고 있는 거죠. 이 산업적 측면하고 이 자본 시장 측면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하기 전에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는요.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세 가지 핵심 소재 가운데 이 수소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미 8년 전에 국산도 일본산과 맞먹는 99.999999999 엄청난 999% 이상의 이 수소를 추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투자를 못 받아서 이 기술을 사장을 했고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가 문제였다는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죠. 반도체에 필요한 이 수소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텔님, STEL님 자주 문자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이번 문제 해결 못하고 넘어가면 일본이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만듭니다.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기초과학 분야를 일본에 맡기고 목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스럽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는 그 학력고사 점수가 모든 지방의대 그 다음이라는 예, 것이 그렇죠. 정말 심각한 정말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예. 대학의 공대. 그다음에 그걸 일본 거에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예. 일본이 1949년도니까 전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유가와 히데키라고 하는 그 교토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양반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면 굉장히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한 그런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앞에 최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의대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사는 몇 명을 살릴 수 있지만 예. 공학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유의를 해야 게다가 되는 이제 거죠. 의대 가시는 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외과 쪽이랄지 이런 데를 가시는 게 아니고 주로 미용이나 뭐 이런 쪽 그 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 변호사도 사실은 본인의 이익 추구잖아요. 예, 그렇죠. 검사나 판사가 돼서 뭐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판결을 하거나 뭐 사람을 기소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익 추구가 굉장히 많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예,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전자산업 보면 IT 전자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 상황을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IT 쪽으로 한번 그 좁혀서 말씀드리는 건 뭐 몇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었고 여태까지 커오면서 제일 그 두 나라에서 핵심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이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반도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IT 부분들에서 양쪽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이제 볼 수가 있죠.
일본의 그 전자산업에서 상위 10개 회사를 한번 꼽아보면요. 조금 지루하기는 하겠지만 10개를 제가 다 예. 율포는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히다치가 1등이고요. 아. 파나소닉, 미쓰비시, 도시바, 그다음에 소니, 후지츠, NEC, 샤프, 키엔스, 캐논 이게 10개사입니다. 이야, 이게 예. 많이 들어봤던 예, 회사들이네요. 많이 들어봤던 회사죠. 예. 소니 같은 경우에는 뭐 80년대 우리나라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나라 예. 그 기업이랬는데 예. 이 회사들이 예. 작년도에 낸 이익이 얼마나 될까? 영업이익이 상위 10대 예, 기업의 상위 10개 전부 다 합치면요. 예. 278억 달러 정도 됩니다. 278억 달러. 예, 예. 그럼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매출액이 4,862억 달러입니다.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 있죠. 예.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낸 이익이 얼마냐면 535억 달러입니다. 535억 예, 달러. 그러니까 일본의 위에 상위 10개를 모두 다 모은 거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55조 원을 지난해 벌었는데 예. 일본 상위 10대 전자 기업들 다 합해봐도 30조 원이다. 예, 30조 원이죠. 그다음에 야.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2,216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매출액 이익률이 얼마냐면 24%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이렇게 그 대표적인 회사들의 평균적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낸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의 이 전자업체들의 평균적인 이익률이 예. 일본보다는 대략 한 1.5배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높은 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음. 그러면 옛날에 왜 이렇게 정말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러니까요. 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TV 하면 소니였어요. 소니였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 문구로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액정 있는 거. 예. 그 액정의 50% 정도가 일본 부품이거나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휴대폰은 일본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보면 일본이 세부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결합시키고 이러는 이 기술이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현저히 떨어지는 형태가 돼버렸고요. 그거를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저걸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이 내수 산업이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예.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제품들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예, 그렇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일본어로 모노주쿠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일본 사람들의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옆으로 퍼지는 건 잘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그렇죠. 계속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이런 걸로 일종의 가지 장인 않습니까? 정신 예. 같은 것들. 근데 그 장인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맞는 형태를 이제 보이는 이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일본이 NEC하고 후지츠하고 히다치가 예. 서로 그래가지고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한때는 그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지나면서 뭐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냐면 경단위를 계산하는 거에 집착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경단위. 근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경단위라고 하는 그 숫자까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건데 그거에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휴대전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경쟁이 뭘로 붙냐면 그 휴대폰의 카메라로 붙기 시작하거든요. 휴대폰의 화소를 카메라. 누가 이제 그걸 하느냐 하는데 예. 인간이 보통의 눈으로서 구별할 수 있는 화소는 200만 화소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이 나중에 뭘 가지고 가냐면 500만 화소를 넘게 가면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은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달리에 그렇게 크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예. 걸로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아무튼 그 일본의
그 전자산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졌는데요. 자, 네.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삼성전자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익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요.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그럼요. 커지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과연 누가 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럼 견딜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셀 거냐 하는 네. 부분들에서 보면 이쪽도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죠. 이쪽도 쉽지 않다는 게 예. 한국도 그렇게 그러니까 쉽지 일본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요. 우선 이제 그 반도체 그 이제 뭐 이렇게 무슨 가스 뭐 이러면서 이제 예.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이 제일 큰 그 수입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가면서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도 지금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급감할 수 예,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이 큰 전자회사 이런 데도 원가의 부담이 계속해서 생기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 쿠션이 생기지만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영업이익이 2조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익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견디는 힘 이런 예. 것들이 과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일본 기업들이 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봐야 오히려 되죠.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예, 그렇죠. 일본 기업들은 현금 보유 실탄이 없다.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를 계속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여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수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재료를 투입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 비율이 이번에 뭐 문제가 된 에칭가스랄지 그 오늘 그 퀴즈로 나온 예, 이 예. 일정 수소 이런 게 그 순도 정도의 수소가 없다면 아예 못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율이 떨어져서 어떤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인지 이게 여전히 이제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아직까지 누구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예.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예. 일단은 뭐 그거는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하나일 거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그거를 들여와서 썼기 때문에 예. 다른 거를 쓸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겠네. 해보지를 않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율로 예, 나올 예.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생산할 것이냐.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감을 갖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게 안 될지 몰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 건데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아주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날 이후에 7월 초 이후에 예. 견조한 상승세를 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0.85% 삼성전자 올라서 47,200원인데요. 예. 이런 거를 보면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요. 그 뭐 오랫동안 자본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특히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 다수의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류가 있을 것 같아도 다수가 만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오류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아무튼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 오히려 시장의 판단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 쪽에 보다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누구도 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의 판단을 믿어야 되지 않나 예,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오늘 문자가 유난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3945님 주식회사의 개념 정의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대표자와 회사를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숭배하는 미국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이재용식이 아니에요. 예. 불과 몇 퍼센트밖에 지분을 안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주주들 겁니다. 주주들 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씨의 이익에 복무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주주의 이익에 복무해야 됩니다. 예. 그게 올바른 자본주의고 정통 자본주의입니다. 자꾸 이재용 씨 관련해 가지고 이재용 씨를 그 관련된 재판에서 어떻게 되면 삼성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한국 언론의 이야기는 자본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분들 워딩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다른 빨간색이 좀 많이 물든 그런 분들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자본주의자들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홍성보님, 저는 기계 엔지니어인데요. 특히 기계 쪽은 일본의 기술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기초과학 및 기초공학에 대한 중요성 이번 사태로 좀 더 부각돼서 우리나라의 과학, 공학 기술의 비상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저도 이게 위기가 또 이렇게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같은 일은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예,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그다음에 과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일본에 30년 살아온 한국인입니다. 현지인이시군요.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많은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네 나라가 좀 더 잘 산다는 이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본의 우익들은 참으로 얄밉고 화가 납니다. 동감합니다. 4770님, 대기업도 반성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를 무시하지 말고 수입 부품만 선호하지 말고 중소기업을 홀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대기업이 영업이익률을 중소기업의 4%, 5%를 고정해서 1차 벤더는 5%, 2차 벤더는 3%, 그 다음 3차부터는 한 2%만 먹어. 이런 식의 관행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돼 왔고요. 제가 그런 현장에서 계속 취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대기업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소재를 일본 기업들한테 계속 개발을 맡겨가지고 20, 30년 동안 저희가 세월을 날린 꼴이잖아요. 시간을 그렇죠. 날려버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8282님, 저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특허품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개발자는 연구비와 특허 비용만 쓰고 대기업은 수입하든지 그냥 뺐든지 중소업체와 상생은 아직 먼 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질, 구조 개선 이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라는 것도 사실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체질 구조 개선에 5754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일본은 한국을 뼛속부터 무시하고 한국은 일본을 뼛속부터 증오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일본 여행을 그리도 좋아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일본 경제가 나빠진 거를 가장 잘 모양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89년도에 일본 주식시장이 제일 높을 때가 38,915입니다. 38,915. 예, 지금이 21,000 정도니까요. 주가가 30년 동안 40% 정도 하락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 일본의 그 지진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그때 7,000포인트 정도, 7,000회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본의 자본시장은 정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내려가는 그런 거였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위상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였었는데요. 1989년도에 세계에서 시가총액 52기업 한번 따져보면요. 그중에 37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1등서부터 10등 사이에는 9개가 있었고요. 지금이 미국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30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회인데 지금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음. 도요타 자동차가 16등으로 지금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그보다 순위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면에서는 일본이 경제가 이렇게 약해진 것보다도 더 심하게 약해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일본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30년 내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큰 나라,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그냥 믿어왔던 그 정도의 강력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도 충분한 저력이 있네요. 옛날에 예. 올드보이에서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 반일보다는 이제 반일은 한동안 해야 되겠죠. 일본이 저렇게 나온다면.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 길입니다. 예. 예. 우리 힘을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불화수소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